반갑습니다. 김재한의 뷰파인더 김재한 제이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OKR 시작한 많은 경영자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만한 그리고 가지고 계시는 요 질문일 것 같아서 한 가지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 목표 탑다운이냐 바텀업이냐 이 질문일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에 가인스 캠퍼스에서 새로 시작한 OKR 실무회담 두 번째 이야기가 딱 이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이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OKR을 세울 때 이 도전적이고 가슴이 뛰는 목표를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영자로서 이 목표를 세우면은 뭔가 이게 우리 직원들도 가슴이 뛰는 목표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직원들이 목표를 세워서 오게 하면은 전체적인 우리 방향과 좀 잘 안 맞는 것 같고, 자, 이런 고민들 좀 있으시죠?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 OKR 전문 코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조금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이 문제들을 다루고 계신 코치님들은 이제 신주영 코치님하고 또 이주희 코치님, 그리고 이제 고조민 코치님 셋이서 같이 다뤄주시는데요. 자, 바로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OKR 자체가 오브젝티브, 키 리절트, 그러니까 목표에 대한 얘기잖아요. 탑다운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에 강조점이 있냐면 목표는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 바텀업은 목표는 현장에서부터 올라와야 되는 것이다. 네, 이런 관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탑다운은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전략적으로 바라본다는 관점이 있다면, 이 바텀업은 고객과 직접 맞닿아 있는 실무자, 그러니까 고객의 소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거기에서 시작한다는 그 관점이죠. 그래서 탑다운과 바텀업은 기본적으로 그 차이를 뜻합니다. 그런 의견들을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어야지 OKR이라는 그 방향성도 여러 가지의 측면에 여러 가지의 의견들을 반영한 그런 OKR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신주영 코치님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시는데, OKR의 핵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핵심 스피릿, 도전이 있죠. 여기서는 도전은 이제 다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여기에 너무 동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글의 구글 X 프로젝트를 가장 많이 예시로 들죠.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실패작이라고 하면 구글 X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근데 이 심리적 안정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막 실패하는 것, 이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게 그냥 실패해, 도전해봐 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전을 하고 실패를 해도 괜찮다라는 그 심리적 안정감에서 출발을 한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패에 집중하시는 것보다 이 심리적 안정감,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은, 우리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조금 집중하셔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OKR의 핵심에 도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머리 좋은 분들이 내 전략 고안하고 방향성 고안하고 목표도 고안하고 그런 다음에 그거 이제 그대로 그냥 밑에 꽂아주는 거죠. OKR로 딱딱딱딱 요것만 하라 그럼 성과 난다. 네, OKR이 이렇게 탑다운으로 세워질 때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 탑다운은요, 우리 기업의 사명 그리고 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탑다운을 그냥 위에서 꽂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탑다운은 더 큰 그림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 목표들이 위에 탑에서 주는 어떤 방향성이 전혀 없는 상태로 하면 인센티브 더 받자 이렇게 세운다니까요, OKR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내부적인 문제에만 골몰돼서 전체적인 방향성을 못 봐요. 전사적으로 못 봐요. OKR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얼라이먼트 아닙니까? 얼라이먼트가 돼야 되는데, 얼라이먼트는 그러면 어디랑 돼야 됩니까? 위하고 돼야죠. 위하고 되려면 밑에서부터 올려서 위로 끌어올립니까? 아니죠.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해야 되는 거죠. 자율성을 줘야 된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의견이 듭니다만, 지금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 네, 어느 정도는 자율성을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탑다운의 방향성 하다리 없이는 현장에 나와 있는 그 목표만으로는 결코 비즈니스 밸류를 창출하기 어렵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 애자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이 애자일에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애자일은요, 이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팀이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고 또 그 의사결정을 통해서 고객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사실 빠지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비즈니스 임팩트입니다. 이 비즈니스 임팩트란,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
이 애자일 원칙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비즈니스에 얼마나 큰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얼마나 큰 기여도를 가질 수 있느냐를 뜻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단순히 가슴 뛰는 목표, 뭐 추상적인 도전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이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애자일의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애자일에서 비즈니스 임팩트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고객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의사결정이 최우선이다, 이것보다는 그들의 결정이 어떻게 우리 비즈니스에 임팩트를 주는가, 이 관점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OKR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하면 그 조직의 어떤 보복 없이 내가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가, 반대 의견도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그 조직 문화를 말하고 있는데, 두려움 없는 조직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그 팀이 더 성과를 잘 내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신준 코치님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심리적 안정감을 이야기하시네요. 이 심리적 안정감과 관련되어서는 가인즈 캠퍼스에서 두려움 없는 조직이라는 책에 대해서 김경민 대표님이 하신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제가 그 링크를 함께 남겨드리겠습니다. 그 구글한테나 그냥 맞는 얘기고 네, 힘든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제 구글 사례가 저격을 당했네요. 앞서 말했던 구글 사례가 적용을 당했는데, 구글은 이 심리적 안정감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실 매년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기념식을 개최하고, 그리고 실패했던 사람들, 그 프로젝트의 매니저들을 이 기념식에 세워서요, 직접 실패의 과정들을 설명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패했어 끝!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것을 전사적으로 공유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실패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실패해도 되는 심리적 안정감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경영진의 어떤 그런 방향성 공유하고, 그리고 팀원들이 어떻게 하면 이 방향성을 잘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와 그리고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고, 그리고 그 정해진 OKR을 가지고 서로 피드백을 하고 챌린지를 하면서 더 적절한 OKR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신준 코치님하고 이주희 코치님은 조금 두 분이 동의를 이제 하시는 것 같죠. OKR은요, 탑다운과 바텀업 둘 중에 하나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련되어 있는 모두의 뜻, 그리고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아이디어들이 도전적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두의 도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의 도전성이라고 판단을 내리기에는 OKR은 그보다 훨씬 큰 개념이기 때문에 양쪽에 다 바텀업과 탑다운과 바텀업 두 개 다 중요하다는 것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만 한다.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두 마리 같습니다. 토끼는 이제 자율성하고 그 탑다운의 방향성과 방향성. 네, 바텀업의 자율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느 한쪽보다는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탑다운으로 우리가 사명을 어떻게 소통할 것이고, 바텀업으로는 우리의 고객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그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상을 리뷰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생각하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VOC, Voice of Customers입니다. 고객의 소리, 그러니까 고객 피드백이죠. 고객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르고 탑다운을 한다는 것도 사실 어불성설이고, 고객들이 원하는 방향성을 전반적인 우리의 사명에 맞추지 않는 것 또한 온라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다운이나 바텀업도 아닌 사실 from around, 우리 주변에 있는 고객의 소리들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삼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뭐 이제 고객 접점에 가까이에 있는 우리 실무자들은 이런 고객의 소리가 있으니 우린 이런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경영진에서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는 또 고객의 니즈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 우린 이런 목표를 세워야 한다 라는 그 사명, 기업 내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얼라인이 되고 그리고 비즈니스 임팩트를 줄 수 있는가, 이 지점에서 꼭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OKR 처음에 도입할 때 우리가 모두 마주하게 되는 그 질문, OKR 목표를 탑다운으로 해야 되냐, 바텀업으로 해야 되냐, 이 질문을 다루는 OKR 실무회담 두 번째
에피소드를 좀 리뷰해 봤습니다. 역시 현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이 영상 보시면은 참 생생한 현장의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언제나와 같이 저는 여러분의 댓글과 피드백 많이 남겨주시면 꼭 참고해서 더 좋은 뷰파인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새로운 관점을 위한 뷰파인더 김재한 제이크였습니다.